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낮에 그냥 모텔 근처에만 가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괜히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게 되고 마치 무언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순간들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희 원장입니다. 중년의 건강과 정신적인 삶을 20년 넘게 함께하며 제가 깊이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신중해집니다. 심지어 가장 사적인 문제 앞에서도 말이죠. 어떤 분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으십니다. 원장님, 모텔은 좀 꺼려져요. 그렇다고 딱히 만날 데도 없고요. 도대체 어디서 그 사람을 만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한 번쯤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만나면 좋을까? 편안하면서도 사적인 공간, 그리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소.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 바로 그 질문에 답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네 곳의 특별한 장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만남이 더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그리고 의미 있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곳에 있을 때 나는 여전히 감정이 살아있고 연결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마음을 되찾을 수 있는 장소들입니다. 그러니 영상 중간에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소개할 장소마다 그만의 이유가 있고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중 한 곳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시도해보고 싶어질 거라 믿습니다. 만약 이 주제가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과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것이 저에게는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여전히 함께 나눌 수 있다는 큰 위로이자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 곳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장소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나이에 있든 지금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장소는요, 제 개인적인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곳입니다. 대낮에 누군가와 조용히 만나는 일이 결코 부끄럽거나 무거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바로 단기 임대 오피스입니다. 일하는 공간에서 무슨 낭만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인천에 사시는 64세 박 선생님께서 조금은 어두운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예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데 모텔로 가자고는 차마 말 못하겠어요. 괜히 가벼운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카페는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어디서 만나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저는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혹시 단기 오피스를 한번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분은 놀란 눈으로 제 얼굴을 보며 말씀하셨죠. 정말 그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다시 찾아오신 박 선생님의 얼굴은 한결 밝아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해봤어요. 와, 이렇게 편할 줄은 정말 몰랐네요. 도시락 하나랑 와인 한 병 가져가서 창문 열고 바람 맞으며 같이 앉아 있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둘이만 도망 나온 것처럼. 하지만 전혀 죄책감은 없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오후를 보냈는지 모르겠네요. 그 눈빛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감사함과 함께 마치 10년은 젊어진 듯한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그 공간은 작고 깔끔한 방이었습니다. 소파도 있고 책상도 있고 커튼을 닫으면 바깥 시선은 완전히 차단되고요. 프런트 데스크도 필요 없고 이름을 밝힐 필요도 없습니다. 입실은 단지 비밀번호 하나면 충분하죠. 그 문 너머에는 오롯이 두 사람만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용히 예전 음악을 틀어놓고 앉아있을 수도 있고 작은 간식을 준비해 나눠 먹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말없이 옆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됩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오해받을 걱정도 없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좋은 점은 누가 봐도 데이트 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하러 온 사람처럼, 회의하러 온 사람처럼,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래서 모텔에서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복도를 급히 지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종종 중년의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격정적인 데이트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저 나답게 있을 수 있는 공간. 누군가 내 얘기를 조용히 들어줄 수 있는 곳. 그런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방은 의외로 그런 선물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곧 소개할 다음 장소는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두근거리게 할 수도 있어요.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계속 이어가 보시죠. 당이 임대 오피스가 조용하고 은밀하게 나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면 제가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줍니다. 세련되고 우아하고 그리고 대낮에 느끼는 뜻밖의 설렘까지. 바로 호텔 로비 라운지입니다. 조금 비싸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도 객실을 예약하지 않아도 그저 커피 한 잔이면 하루 종일 머무를 수 있는 호텔 라운지가 꽤 많다는 걸 알게 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이 공간을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 친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이제 나이가 들어 약속을 잡는 일이 생각보다 더 복잡해진 나이였죠. 공원은 햇볕이 너무 뜨겁고 카페는 시끄럽고 불편하고 모텔은 아예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문득 종로에 있는 작은 호텔이 떠올랐습니다. 로비 라운지가 조용하기로 유명한 곳이었죠. 우리는 그 호텔에 들어가 창가 쪽 조용한 자리를 골랐습니다. 직원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외엔 어떤 질문도 없었습니다. 그 공간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따뜻한 나무 탁자, 하얀 커튼, 은은하게 들어오는 자연광. 그곳에서는 아무도 당신이 누구인지, 왜 거기에 있는지를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노트북으로 일하고, 나이든 부부는 조용히 장기를 두고, 누군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손이 살짝 닿을 듯 말 듯, 마치 둘만의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았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옛 이야기를 꺼냈고, 예전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도 나눴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 있구나. 이 나이에도 이런 만남이 가능하구나. 일부 호텔은 작은 프라이빗 룸도 갖추고 있습니다. 방음이 잘 되고 커튼이나 파티션으로 공간이 나뉘어 있어 조용히 대화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죠. 혹은 단지 옆에 조용히 함께 있기 위해서도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공간을 꼭 한 번쯤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커피 한 잔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한 잔이 두 사람 사이의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 서둘러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마치 자기 감정을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처럼 당당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입니다. 많은 제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호텔이라니 뭔가 차갑고 멀게 느껴졌어요. 근데 가보고 나니 거기가 오히려 제가 가장 편하게 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왜 커피 한 잔이 사람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세 번째 장소에서요. 그곳은 짧은 대화가 어느새 몇 시간을 훌쩍 넘기게 만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어디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호텔 라운지가 바쁜 일상 속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공간이라면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곳은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친근한 느낌을 주는 장소입니다. 바로 프라이빗 룸이 있는 카페입니다. 조용히 숨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서도 완벽한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 가볍고 솔직한 만남을 나누기에 정말 알맞은 곳이죠. 요즘은 마포, 분당, 수원 같은 지역에 프라이빗 룸을 갖춘 카페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보통 부드러운 소파, 은은한 조명, 방음이 되는 커튼, 그리고 공기 중에 스며드는 허브 향까지 갖춰져 있어 예약만 해두면 두 사람만의 작은 방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기억 속 아늑한 방 하나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떤 일정도, 어떤 부담도 없는 곳, 단지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한 중년 부부가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런 공간은 젊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곳이라 생각해 주저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한번 경험해 본 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프라이빗 룸에 앉아 있으니 주변에 소음도 없고 시선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어서 비로소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고요. 서로를 더 오래 바라보고 손을 놓지 않고 그동안 너무 바빠서 아이들 때문에 혹은 세상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했던 그 말들을 꺼낼 수 있었다고요. 저 역시 한번 그런 카페에서 조용한 오후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있기엔 충분한 공간이었죠. 그날 마주 앉은 그분의 눈빛, 참 오랜만에 보는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전 이야기를 꺼내며 웃기도 하고 짧은 농담을 주고받다가 어느 순간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던 시간, 그 자체로 충분했던 시간. 프라이빗 룸 카페의 좋은 점은 바쁘게 뭔가를 하는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책 한 권을 들고 가도 되고 작은 케이크 하나만 시켜도 됩니다. 혹은 아무것도 없이 그저 나란히 앉아 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도 묻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친밀감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억지스러움 없이 진심이 오갈 수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런 공간이야말로 중년의 많은 분들께 감정을 되찾고 다시 연결을 시작할 수 있는 작고 평화로운 출발점이 되어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 이런 카페의 프라이빗 룸조차 충분히 은밀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소는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선사할 겁니다. 그곳엔 벽이 없지만 마음 깊은 이야기를 속삭이기엔 어느 곳보다도 완벽한 장소입니다.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소를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저에게도 가장 의외였던 공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마치 세상에 단둘이 남은 것 같은 그런 사적인 공간이 있을 거라고는요. 그곳은 방도, 카페도 아닙니다. 바로 공원 한쪽에 마련된 작은 캠핑존입니다. 조금은 생소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바로 그 낯설미, 오히려 이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도심 속 여러 공원들이 시간제로 텐트를 대여해주기도 하고 별도로 마련된 조용하고 가려진 공간들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약만 하면 그 자리는 온전히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됩니다. 누구도 방해하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변에는 바람소리, 새소리, 그리고 때때로 텐트 위로 비치는 햇살이 있을 뿐입니다. 저도 한번 광진구의 작은 공원에서 그런 오후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에 부드러운 공기, 그리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요함. 우리는 작은 텐트 안에 앉아 과일 몇 조각과 따뜻한 차를 나누었습니다. 핸드폰도 꺼두고 TV도 없고 오직 대화, 서로의 시선, 그리고 바람소리만이 함께 했습니다. 그 순간 젊은 시절 소풍을 갔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잔디 위에 도스자리 하나만 깔아도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되었던 그때처럼요. 제 친구 한 명은 올해 58세인데요. 그는 한 번의 캠핑존 데이트 덕분에 오랜 시간 소원해했던 아내와 다시 마음을 열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크게 감동적인 말 때문도 아니고 큰 이벤트도 없었습니다. 단지 따뜻한 차를 따라줄 때 스쳐간 손끝의 온기, 해가 기울며 서로를 바라보던 그 눈빛, 그게 전부였다고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는 시선을 분산시킬 것도 피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뿐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겐 공원 텐트에서의 만남이라는 아이디어가 조금은 무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그 낯설음이야말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들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나이든 간에 가끔은 그런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보고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다시 한번 설렐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는 거죠. 책 한 권을 가져가도 좋고
잔잔한 음악을 담은 플레이리스트도 좋습니다. 혹은 그냥 나무 그늘 아래 조용히 함께 앉아 있어도 됩니다. 꼭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말보다 더 깊이 서로를 이어주는 힘이 되니까요.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네 곳은 모두 분위기와 느낌은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들어주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어디를 가야 하느냐가 아니라 이 어떻게 만나느냐입니다. 어떤 만남이든 특별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오늘 영상이 그냥 장소 소개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건 제게 아주 사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번의 만남이 중년의 감정을 바라보는 제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은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만남 이후 저는 엘리베이터에 타는 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고 복도를 지나갈 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정말 내가 살아있다는 걸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면 조금만 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 아침을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공기는 쌀쌀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아마도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만남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저와 그 사람, 한때 제게 소중했던 존재였고 오랜 세월 서로의 소식을 몰랐던 사이였습니다. 우리 둘 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는 나이였고 잠깐의 설렘보다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허락해주는 평온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에 한번 가봤던 당이 임대 오피스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치 첫 데이트처럼. 저는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밝은 색 옷을 고르고 머리를 부드럽게 손질하고 작은 가방 안에 그가 좋아하던 레드 와인 한 병, 부드러운 치즈 조금, 그리고 손으로 쓴 카드 한 장을 넣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 제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이었죠. 잊고 살았던 감정이 그날 다시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작은 방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깔끔하고 환하고 나무 향이 은은하게 감도는 공간. 테이블 위에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고 커튼을 열어 햇빛을 들였어요. 그가 들어서는 순간 그의 눈에 놀라움이 비쳤습니다. 둘 다 잠시 말이 없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잔잔한 음악을 틀고 와인을 함께 따랐습니다. 잔을 부딪힐 때 그가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건 정말 오랜만이야.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 기분은 와인 때문도 분위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 숨기지 않아도 되고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그저 온전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묻어두었던 감정들, 때로는 침묵 속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충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한 남자의 눈빛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여전히 매력적이고 기다려지는 존재이며 자신만의 존재감으로 이런 멋진 오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감정을 말로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가 지기 시작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우리는 아무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 속에 비친 석양. 그 안에서 저는 젊은 날의 기억, 다시 살아나는 감정, 그리고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이 한 조각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만남을 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감정을 숨겨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그 감정들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정들이야말로 늦게 찾아왔더라도 한 남자에게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니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 한 번 새로운 걸 시도해봤을 뿐인데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순간 말이에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단순히 만남의 장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남자의 본능을 다시 깨워주는 기회입니다. 한 번만 용기 내어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예전 방식으로는 돌아가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의 마음은 50이든 10이든 여전히 사랑받고 싶은 시선, 숨기지 않아도 되는 손길, 그리고 매 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느낌을 간절히 원하니까요. 당신은 지금 완전히 다른 만남을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공간만이 아닌 당신의 감정, 당신의 눈빛,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 남자의 본능까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그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남자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건 근육도 젊음도 아닙니다. 진짜 매력은 바로 그 안에서 나오는 생의 에너지입니다. 경청하는 눈빛,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 그리고 단 한 번의 오후라도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그 사람만의 분위기. 그게 바로 중년의 남자를 빛나게 하는 요소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입을 모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단지 조금 다른 공간에 들어가 보고 조금 낯선 시도를 해봤을 뿐인데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하는 걸 보았습니다. 대화가 많아졌고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고 상대방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남자는 감정을 숨겨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감정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걸요. 로맨틱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귀, 그리고 정성을 담아 준비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조용한 방 하나, 작은 와인 한 병, 오래된 음악 한 곡, 그리고 서두르지 않는 시선.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마음을 대신 말해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계신가요? 혹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난 이제 데이트할 만큼 매력 있지 않다. 그럴 때일수록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진짜 매력은 몸매나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상대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안전하다, 존중받는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단 한 번만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공간, 새로운 방식의 만남. 그러면 아마 당신 자신도 놀라실 겁니다. 되살아난 감정,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나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조금 더 차분하고 조금 더 섬세하지만 그 안에 분명한 매력을 지닌 진짜 당신으로 말이죠.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요.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한 공간만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공간을 당신의 진심으로 준비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한 번의 만남이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수 있을지, 화려하지 않아도, 복잡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기억에 오래 남고 무엇보다도 당신 스스로에게도 I some 참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 기억에 남을 만남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제가 소개해드린 4가지 장소 중 가장 당신에게 어울리는 공간을 선택해보세요. 완벽한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면 당이 임대 오피스부터 시작해보세요. 조금 더 부드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원한다면 호텔 라운지를 추천드립니다. 편안하고 가까운 느낌이 좋다면 프라이빗 룸이 있는 카페가 제격입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새로운 온기를 느끼고 싶다면 도심 속 캠핑존이 가장 따뜻한 선택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작지만 포인트 있는 준비입니다. 작은 와인 한 병, 가벼운 다과 몇 가지,
티슈, 잔잔한 배경 음악, 그리고 짧은 손편지 한 장. 이것만으로도 당신이 이 만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준비가 가장 진심 어린 언어가 되어줄 테니까요. 세 번째는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입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거울을 봤을 때 스스로 당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모습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나이의 여성이라도 자기 관리를 할 줄 아는 남자를 자연스럽게 알아보고 그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언가 특별한 걸 하려 애쓰지 마세요. 그냥 당신 자신이면 됩니다. 귀 기울여 듣고 눈을 마주치고 미소 지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지도 어색하지도 않은 만남. 하지만 오랫동안 가슴에 남을 그런 순간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이런 감정들과 너무 멀어졌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작은 선택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일상이 조금씩 그리고 분명하게 변해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젊어질 필요도 모든 걸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익숙한 틀에서 한 발짝만 벗어나 보세요. 새로운 공간을 시도해 보는 것만으로도 당신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수 있어요. 감정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가까움, 사랑, 설렘, 그 모든 감정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단지 다시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 뿐이죠. 그 시작은 조용한 오후 한때, 커피 한 잔, 길게 머무는 눈빛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여전히 매력 있고 살아있고 아름다운 것을 믿게 해주는 첫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삶은 아직도 우리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다음엔 당신이 당신만의 이야기를 들려줄 차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